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 쓰는 노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AS 받은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짠! 뉴메릭 키보드를 AS를 받아왔는데요. 뉴메릭 키보드 AS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컨트롤 부분 어느 순간 이렇게 눌린 다음에 다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바람에 키보드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 컨트롤 키가 눌려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눌리는 현상을 못 참고 이 키캡을 한번 살짝 분리를 해봤어요. 다시 끼워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선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 지원 메뉴를 통해서 서비스를 막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메릭 키보드는 아이맥과 연동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아이맥을 2017년 여름에 구매를 해서 이제 2년하고 한 반 정도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세서리도 특정한 기간 동안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2년 반을 넘게 쓴 제품이다 보니 이 제품의 AS를 기대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소식은, 저는 이 뉴메릭 키보드를 아이맥과 함께 주문을 해서 쓰고 있었고, 아이맥은 애플 케어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3년의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함께 구매한 액세서리들은 아이맥의 보증과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맥에 묶여있는 이 누메릭 키보드를 수리할 수 있다라는 그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 망설임 없이 고객 지원 메뉴에서 AS를 신청을 했습니다. 고객 지원 메뉴에서 지원받기를 들어가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맥 카테고리에서도 AS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더보기에 들어가시면은 키보드와 액세서리 같은 맥 액세서리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을 만드시더라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수리센터를 찾아가시는 게 빠른 처리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으면은 저는 애플 스토어를 좀 찾아가는 편입니다. 왜 애플 스토어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이 애플 지니어스들의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조금 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준다, 케이스를 빨리 상위 부서로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약을 했고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파손이 일어나서 애플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퍼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면 굳이 애플 스토어를 꼭 반드시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S 케이스를 만들고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맥과 연결된 이 키보드를 수리를 받으러 가려면은 아이맥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맥과 연결된 뉴메릭 키보드를 수리할 때 반드시 아이맥을 들고 가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련 번호는 필요하긴 해요. 이 일련 번호는 제가 케이스를 만들 때 입력을 하기도 하지만, 또 혹시 몰라서 제가 따로 메모를 해가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이 두 일련 번호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케이스를 입력할 때 제대로 입력하셨다면 그것도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나,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메모를 따로 해 가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맥에서 일련 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사과 버튼을 눌러서 이 맥에 대하여를 누르시면은 이 개요 부분에 아래 일련 번호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가지고 지니어스를 만나서 이제 수리 문제 증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지니어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수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가져가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키보드를 완전히 새 제품으로 리퍼를 받아왔습니다. 원래 이 키보드나 마우스는 내부에 침수 라벨이 있어서 이 침수가 확인이 되면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저는 이거를 굳이 어렵게 수리를 하느니 아직 보증기간이 남았으니 그냥 리퍼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리퍼를 받아왔습니다. 실제 리퍼를 받는 비용은 약 12만 9천 원 정도인데요. 저는 애플케어 프로그램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제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는 없고요. 그냥 똑같은 제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은 다음에 제품 실제로 작동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서 제품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조연월은 2018년 12월, 한 1년 정도 된 제품이네요. 제품을 간단하게 열어볼까요?
네, 완전히 새 제품이고요. 특별히 문제될 거 없고요. 지금 아이맥과 연결을 했을 때 아주 잘 연결돼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팁은, 첫 번째, 아이맥을 구매할 때 선택한 키보드와 마우스는 모두 아이맥과 같은 보증 기간을 갖는다. 두 번째, 그래서 아이맥의 보증 기간 기본 1년 동안에는 이 두 액세서리 모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애플 케어 서비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보증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아이맥과 연결된 액세서리를 수리하러 갈 때 반드시 아이맥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 하지만 아이맥의 어떠한 상황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면은 점검을 위해서 아이맥을 가져가야 할 수도 있으니,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사전에 전화 혹은 채팅 상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애플 지니어스가 아무래도 권한이 조금 넓은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상황 대처를 해줄 수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아주 그냥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제가 올 연말에 제 회사 워크숍 때문에 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아마 빠르면 제가 워크숍을 출발하는 오늘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년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재미난 아이템들을 모아서 내년에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올해 안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